비트코인은 바닥을 잡고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물론 장기적인 시선에서는 정말 모아가기가 좋은 그런 타점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빠졌다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방어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88.3K를 버텨야 되고 이더리움은 2,890달러를 버텨줘야 됩니다. 자, 물론 이게 빠졌다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차라리 비트코인은 90.5K를 회복하고 또는 이더리움은 3,075달러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075달러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그 추세가 잡힐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돼서 막 매매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과거 흐름을 좀 보면서 이더리움이 어떤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라탔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변동성이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향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뭐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잘 알아두셨을 테니까 오늘도 이런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값은 10년치 노하우니까 제가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따가 뭐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21일 날 이더리움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나온 기술적 반등이긴 하지만 추세 전환을 보여주려면 이 가격을 넘어서야 된다. 일본 기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게 딱 올라타지 못한다면 이 TPO라는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이 H 가격, 시장에서 합의된 가격 위로 못 올라타는 순간에는 이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21일 기준 이후로 이더리움이 어떤 흐름을 보였나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해당 구간이었죠. 해당 구간에서 H 가격을 못 넘어서는 순간, 이때죠, 이때.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 가격을 못 넘어서는 순간에는 마셨다가 갈 수 있다. 근데 그 기준이 여기였죠. 자, 어떤 선이냐?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와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 자, 대략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어떻죠? 지금 올라타긴 했지만 결국에 이걸 빼뜨렸다가 여기서는 지지받고 여기까지 올렸다가 또 이탈됐다가 그 이상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에 밸류가 낮아졌다는 거. 제가 장기적으로는 정말 모아가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밸류들이 낮아졌을 때 대응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저도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수익을 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타점들이 정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제 타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와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이런 TPO 지표를 보면서 또는 제가 뭐 보조 지표나 아니면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아니면 시장 흐름에 맞춰서 어떤 시나리오를 흘러갈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점들을 다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스터디를 입장하셔서 정말 1월 달에 정말 좋은 수익으로 마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은 이따가 입장 방법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입장 방법 알려드릴 때 입장하셔서 1월 달 정말 좋은 수익으로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이게 또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편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도 크고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차트를 볼 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을 볼 게 아니라 이더리움 주봉 차트 기준으로 가장 큰 구조에서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지금이 공포 구간인지 아니면 장기 관점에서 기회의 장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차트 이게 장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자, 해당 고점과 해당 고점을 기준으로 삼고 기준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 패턴을 보여주기 직전에 고점에다가 평행하게 그어서 이게 기준선 0선인데 이게 플러스 1선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1.5선 그리고 이게 2선. 그러면 여기가 0.5선이 되겠죠. 뭐 그리고 위에는 이게 마이너스 0.5선
이게 마이너스 1선인데 여기까지는 지금 지켜볼 필요는 없겠죠. 자, 이 보라색 선은 플러스 1선과 1.5선 사이에다가 제가 의미로 한번 그어 넣은 겁니다. 이따가 이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강세장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이후에 이더리움은 강세장에서 0.5선에 대한 그 저항도 도전도 못하다가 뚫어내면서 그냥 올라탔죠. 물론 이건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복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흐름을 봤을 때 딱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자, 여기가 고점이죠. 고점 추세를 딱 버티면서 올라탔으면 더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이걸 올라타면서 여기서 딱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탔고 그 뒤로도 뭐 악재가 나오고 투기 과열이 조금 꺾이는 상황에서 한 번은 지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올라탔어야 되는데 이탈되는 주봉 마감이 시작되면서 결국에 내려왔습니다. 명확하게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는 끝났다. 과열 구간에서의 이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배 구간에 딱 위치를 하려고 딱 만들어진 흐름. 자, 그 뒤로 2022년 폭락장이 시작됐죠. 폭락이 시작되면서 채널을 그냥 이탈시키고 이 플러스 1선, 이 채널까지 이탈을 시키는 흐름이 발생됐어요. 제가 이 선과 이 선 사이에다가 보라색 선을 하나 임의로 그어봤다고 했죠. 근데 딱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들어 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봤을 땐 사이클을 만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장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2023년, 2024년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3년 이후에는 반등을 봤을 때 이더리움은 채널 하단에서 이런 채널 하단에서 딱 벗어나면서 올라타기 시작했죠. 다시 플러스 1선 여기까지 회복을 보여줬었는데 이 반등은 새로운 초강세장의 시작이라기보다는 하락 이후에 정상 위치로 가기 위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했던 분들은 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고점 추세를 연결하는 그 선까지 못 올라탔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위치를 딱 봐보도록 할까요? 지금 채널 중단 아래에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채널 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1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지금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1.5선과 어떻게 보면 이게 의미로 그어놓긴 했지만 이게 플러스 1.25선이라고 해볼까요? 이 선 딱 아래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구간은 침체 구간은 맞지만 과열 구간 이후에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시나리오, 자,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여줄 시나리오인데, 자, 이게 어떤 시나리오를 딱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널 중단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나오는데 결국에 이 안에서 머무는 시나리오죠. 자,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여기서 4에서 5월까지 머무르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못 넘고 근데 이건 붙어주고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갈 때는 정말 기간 조정이 엄청나게 들어섭니다. 이럴 때에는 단기 투자자들이 항복을 하겠죠. 항복이라는 것은 그냥 물량을 내놓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 이런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위로 못 올라탔을 때 그때는 숏을 치고 여기를 지지받는다면 롱을 쳐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양봉으로 마감하는 주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올해 안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1월, 2월 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낮긴 하지만 이렇게 주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근데 이게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도 하고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현물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올라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채널까지 올라타거나 근데 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건든다? 그러면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도전을 하더라도 밀렸다가 갈 수는 있겠죠. 이런 흐름을 보여주더라도 음봉이 나오고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2번 정도의 회복이 나온다면 중기 상승 추세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급반전되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 글로벌 유동성이 약화가 되거나 시장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 채널조차 도전을 하더라도 결국에 여기까지 빼트리면서 이런 음봉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음봉이 발생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달 정도는 유지가 되다가 올라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여기서는 그냥 급락을 보여주면서 내려왔죠. 근데 여기에서는 급락이 추가적으로 연출되지 않고 버티다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서 바로 올라탈 거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간다면 세력들은 여기서 그냥 머무르면서 단기 투자자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겠죠. 그래서 이때하고는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음봉으로 종가 마감을 하고 나서 바로 회복을 못한다면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2개월 정도의 행보를 보여주다가 올라탈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부정적인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제가 현실적인 시나리오, 그게 대략적으로 한 50%라 보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40%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10%의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 정말 주봉 상황에서 이렇게 마감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만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이게 구조적인 붕괴가 아니라 사이클 내 마지막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올려주려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주봉 차트, 뭐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말씀은 드렸지만 차트가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 사이클 중간에서 상승장을 보여주고 정말 뭐 이따가 아니면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건강한 조정 이후에 이 사이클에서 사람들을 털어내려는 그런 과정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지금 구간에 정말 저렴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필요한 건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예측이 아니라 위치를 이해하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알면은 공포는 결국 전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적인 부분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주봉 상황에서 봤을 때야 그렇지 일봉 상황이나 시간봉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낼 때는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최근에 스터디룸을 통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제법 쌓아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죠. 이게 23일날 잡았던 좀 타점인데 제가 이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못 넘어서면 한번 밀렸다가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스터디방에서 88.75K 이 시장에서 합의된 VAL 가격 밑에서 우리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게다가 뭐 제가 말씀드렸던 90.5K 그 이상까지 올라서긴 했지만 매물대 구간이고 강한 저항대가 좀 예상되다 보니까 TP를 그렇게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먹었다면 우리가 뭐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좀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타점을 좀 잡아드리진 못했지만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88.3K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 상황에서 정말 버티는지 이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롱 타점을 외치더라도 이렇게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제가 무조건 롱을 외친다. 그건 아니고 이런 숏 타점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딱 보시면 셀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는 손절선, 아래에는 익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바이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딱 익절선에 도달하게 되면 딱 타겟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는 정말 편하시다는 거. 저도 이걸 활용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 타점이 좀 아침에 나와가지고 제가 늦잠도 잤고 일이 좀 있어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타점이 나올 때 또는 제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는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공유하는 방법과 스터디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찍으면서 핵심 방어선은 버티면서 올라와 주곤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 가격까지 이탈되는 그 종가 마감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또 한번 밀릴 수도 있다 보니까 정말 안전한 매매를 하시려면 이 가격대 비트코인은 90.5K, 이더리움은 3075달러 이걸 넘어서는지 보시고 나서 그때부터 매매를 하셔도 좋은 거니까 뭐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오늘 말씀을 드렸더라도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시나리오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영상 보시고 뭐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